안녕하세요. 학술적 글쓰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익히 알고서 이걸 보고 있겠습니다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첫 주가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주가 수강 변경 신청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미에서 어, 학기 첫 주를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학기 시작하기 훨씬 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할 때쯤을 즈음해서 이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이 동영상 강의를 올립니다. 학술적 글쓰기가 뭐 하는 것인지, 거기서 뭘 배우는지, 뭐 이런 얘기들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학술적 글쓰기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뭐 과제들, 수업 방식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즉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첫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바로 수업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뭐 월수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수업은 그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요일에 이제 바로 진도를 들어가는데 우리 수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우리 수업의 교재, 학술적 글쓰기라는 이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학술적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그 설명을 토대로 실제로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된 어떤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풀어보는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과 실습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관련 도서 및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죠. 아까 보여드린 비판적 사고 학술적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좀 비판적 사고라는 말은 빠져 있네요. 그래서 학술적 글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빼봅시다. 학술적 글쓰기라는 책으로 예전에는 이제 비판적 사고 학술적 글쓰기라는 교재 이름이었었는데 2022년도에 책이 나오면서 학술적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자는 원만이 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은 계속 여러 번 업데이트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예전 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별로 토론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예전 교재, 말하자면 중고 교재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22년에 나온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좌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 이번에 이제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수업 방식을 얘기를 해야 되죠. 학술적 글쓰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학술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면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학술적 글쓰기를 잘하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의 문제이고요. 그 방법론에 관한 문제라면 아주 오래전부터 정답이 있습니다. 뭐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동양이 됐든 서양이 됐든 고등교육이 존재하는 곳에서 늘 써왔던 방법론이 있습니다. 글쓰기를 위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이 세 가지 작업인데 이 세 가지 작업은 상호 순환적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잘 쓸 수 있고 글을 잘 쓰다 보면 책을 잘 읽을 수가 있고 그렇죠? 책을 잘 읽으면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글을 잘 쓰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삼각형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학술적 글쓰기가 프로그램 방법
학습 방법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책을 읽고 어떤 주어진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글쓰기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일단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건 모든 교과강사가 이제 동일하게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그걸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읽을 것인가 이런 것은 뭐 교과강사마다 이제 재량권이 있고 각자의 어떤 선택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원래 이제 학술적 글쓰기라는 프로그램을 2005년도에 시작했을 때에는 다양한 책을 종류별로 그리고 다양한 부피로 읽게 하고 다양한 글쓰기를 한다. 뭐 이런 취지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9개의 과제를 주고 책도 9종류의 책을 읽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해에 대량 폐강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의욕이 너무 과했다. 뭐 그런 진단을 하고 4개로 과제를 줄여서 지금까지 이제 4개의 과제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4개의 과제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과제로 줄이면서 책도 4권을 골라서 했습니다. 다양한 종류들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히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골라서 각각의 과제를 해서 4개의 과제를 하게 했는데 이걸 몇 해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드는 생각은 이게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서 그건 좋은데 학생들이 한 종류의 책을 읽다가 완전 그 책이 이제 익숙해지지 아직도 덜 익숙해졌고 그 책을 이해하는 어떤 방식, 독해력 이런 것들이 충분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바로 또 다음 과제로 옮겨가서 또 다른 종류의 책을 익히는데 또 애를 먹고 근데 뭐 그래서 그 단계마다 그 종류의 책을 읽는 방식을 나름대로 습득을 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한 학기 동안에 4권의 책을 읽는다는 게 그래서 기대한 것만큼 학생들의 독해력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독해력이 올라와야 그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또 독창적인 글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선생의 지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대학에서의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과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참고해서 자기의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 작업일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독해력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야 이제 글을 쓸 수 있는데 독해력이 필요한 만큼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또 요새도 뭐 문해력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문맹은 거의 없는데 워낙 뛰어난 한글이 있어서 문맹은 거의 없는데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문해력 이건 상당히 좀 떨어진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을 와서 좋은 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문해력은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 그 사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의 국어를 우수한 성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 학교에 왔겠습니다만 그 정도 독해력을 가지고는 아직 글 쓰고 읽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기르려면 책을 여러 권 읽는 이런 장점을 좀 포기하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꾸준히 읽어서 그 책을 통해서 어떤 독해력의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독해력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말씀드리면 간단한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정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장, 앞뒤 문장, 요 정도를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독해력은 뭐냐면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앞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뭐 말하자면 중간쯤 부분을 이해한다거나
그 끝부분을 읽을 때 중간쯤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끝부분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독해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가지고 책 한 권 전체를 통해서 어떤 한 구절을 이해하고 한 구절을 잘 이해해서 그걸 토대로 책 전체의 어떤 개요를 파악하고 취지를 이해하고 이런 능력, 그게 이제 다음 단계의 능력. 이거 이제 말하자면 이게 대학생이 요구하는, 대학생에게 필요한 그런 독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라고 하면 책과 책을 연결하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여기 플라톤의 책을 소개했습니다만,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그것과 연결지어서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면 뭐 이를테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뭐 햄릿을 읽으면서 아킬레우스,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의 고뇌와 연결지어서 이해해보고 뭐 이러는 능력. 이건 이제 대학원 이상 학자 수준의 어떤 독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게끔 독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요구되는 과제는 그런 책과 책을 연결하는 그런 독해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 글쓰기에서 기르고자 하는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인 거거든요. 그게 학문하는 능력인데, 그게 바로 책과 책을 엮는 것과 같은 겁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섞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오늘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학을 다니는, 그러니까 지성의 첨단을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을 선택을 해서 이 책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읽히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안 갖고 있는데 이 프로타고라스 책은 번역본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중에 이제 강성우 선생 번역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타고라스만 따로 나온 책은 이 책밖에 없고요. 강성우 선생 번역 말고 뭐 박종현 선생님이라든가 서광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천병희 선생님, 숲줄판사에서 나온 그 두 분의 책도 프로타고라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몇 권의 책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요 세 사람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타고라스라는 작품을 번역한 다른 번역본들도 많지만 고대 그리스어에서 우리말로 직접 번역한 거는 요 세 종류의 번역본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강성훈 선생만 따로 프로타고라스만 따로 묶은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들어있다는 게 한 가지 이유고, 약한의 출판사에서 2021년에 나온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강성훈 선생이 프로타고라스를 뭐랄까 말하자면 전공했다고 할까요? 박사 논문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강성훈 선생의 해제, 작품 해설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잘 돼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만 강성훈 선생이 이 프로타고라스와 관련된 여러 편의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타고라스를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글들도 많이 있고, 그 글들의 기본 얼개들이 이 프로타고라스 번역본 해제 작품 설명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훈 선생 번역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강좌 진행 방식은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게 좀 형식적으로 쓴 거니까 뭐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과 목표도 논증적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준다, 뭐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인데, 여기 이제 1주차, 2주차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큰 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유행병이 돼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죠.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에 접어든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많은 희생을 했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 또 새롭게 배운 것도 있고, 뉴 노멀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한 10년 정도 앞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여러분도 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그 당시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수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나 역시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답답하고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싶어서 뭐 분노하고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가면서 배웠던 이 온라인 수업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대학 수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학술적 글쓰기 수업은 우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로 이렇게 나눠서 75분씩 진행을 합니다만 이번 학기 진행하는 방식은 월요일은 대면 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비대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직접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내용이 있고 대면 수업에 적합한 내용이 있다는 게 확실히 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체험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대면 수업은 당연히 대화와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돼야 하고 온라인 수업은 이론 굳이 물론 이제 강의도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의 수업이고 내용이면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뭐 학술적 글쓰기 같은 경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론 수업 그러니까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고 그 온라인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토론을 하고 이런 수업을 진행할 때는 대면으로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여러모로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뭐 탄소도 덜 배출하고 뭐 이런저런 의미도 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도 있고 너무 이제 대면을 하느라고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번 학기는 진행을 하는데 이번 학기 진행하면서 첫 주는 뭐 둘 다 온라인, 그러니까 월수 수업 둘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은 출석, 수요일은 뭐죠? 아이캠퍼스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월요일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이 여기 있는 것들에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따로 진도가 나갈 것이고 그 다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수업 동영상을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월요일 날 무슨 토론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알려주고 관련된 이론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플립드 러닝 같은 건데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과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합시다. 자, 여기 쓰죠. 학술적 글쓰기는 총 4편의 과제를 냅니다. 우리 이 교재도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만 1차 요약 과제, 2차 논평 과제, 3차 학술 에세이 1, 4차 학술 에세이 2 이렇게 4개의 과제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수업 교재도 요약 단계, 논평 단계, 에세이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에세이는 이제 2개로 나눴고요. 요약을 어떻게 하고 논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이론 설명을 할 때 할 것이고 관련된 요약 연습, 뭐 논평 연습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타고라스 분량을 나눠놨어요. 309A1부터 334C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프로타고라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이 작품. 이 작품은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다 보면 나라 말에 따라서 번역 분량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또 번역자 스타일에 따라서도 분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풀어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축자적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번역본만 가지고는 지금 프로타고라스 어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페이지 수를 밝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각 번역본마다 페이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전들은
고유한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표기가 되어 있고 309A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16세기 스위스 출판업자가 플라톤 번역본 전집을 내면서 한쪽에 라틴어, 한쪽에 한쪽에 그리스어, 한쪽에 라틴어 번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역본을 낸 거예요. 대역본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원문과 번역본을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한 페이지라면 한 페이지를 5블록으로 나눴습니다. A, B, C, D, E.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테파누스가 냈던 플라톤 전집의 309쪽의 A 칼럼의 일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5권인가? 총 5권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페이지가 겹치는 것도 있어요. 다른 작품인데 같은 페이지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스테파누스 페이지로 309A1부터 334C5까지. 요게 이제 한 절반쯤 돼요. 프로타고라스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우리 책으로 따지면 우리 책이 한 3분의 2 정도인데 거기가 절반은 번역이고 절반은 해설이에요. 주석도 있고. 그러니까 뭐 책 분량 자체는 게 많지 않은 책입니다. 한 번에 읽기엔 조금 많아서 그래서 절반 정도를 나눠서 요약을 해보고 2차 논평은 이 절반 읽은 나머지 부분까지 다 읽고서 전체 책을 가지고 아무래도 논평은 책 전체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논평 단계가 또 있고요. 그래서 1차와 2차는 각각 10%의 점수, 10점씩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량은 좀 달리해서 2000자,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로 아래 한글 같은 데 보면 이제 분량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원고지 매수로. 그래서 2000자 분량으로 10매. 이게 200자 원고지로 10매라는 소리예요. 여기 원고지가 여기 빠졌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2000자인데 10%는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1800자에서 2200자 사이. 이게 왜 분량을 엄격하게 하냐면 분량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문장을 고치고 이러는 것도 문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부족하면 좀 필요한 내용을 더 집어넣고 분량이 부족하면 분량이 넘치면 좀 불필요한 내용을 덜어내거나 아니면 글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문장을 깔끔하게 만들거나 중복된 얘기 빼거나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키는 과정에서 자기의 글솜씨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에세이 단기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에세이 1은 가급적이면 프로타고라스라는 책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 이 에세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 해결형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수업 진행하면서 더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알아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문제를 설정해서 그걸 풀어가는 에세이 1을 이 4000자 분량의 글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에세이인데 분량이 6000자고요. 이 분량의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냐면, 이거는 이제 프로타고라스에서 어떤 찾아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문제, 착상을 할 수 있는 문제 정도면 일단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오는 덕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대답을 가지고 한국 도덕교육의 문제점 또는 개선책을 뭐 제시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응용의 문제 또는 확산시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추천. 하나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치중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소리고,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다뤄보라는 소리고, 이게 이제 추천이고 뭐고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과제가 30점, 보전이 20점인데, 그래서 마지막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마지막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글 쓰는 개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이제 글쓰기 설계도, 총사진 뭐 이런 건데 그거를
개요 평가를 하는데 10%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학술적 글쓰기는 말하자면 실습 수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2주차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수강변경 신청 기간이 끝난 2주차가 되면 그래서 수업 인원이 확정이 되면 조를 짜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조별 토론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조는 조별 토론을 하는 조로도 활용이 되지만 이 학술적 글쓰기 한 학기에 2번 대면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쓴 글에서 뭐가 좀 아쉽고 어떤 점은 잘했고 앞으로 뭘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컨설팅을 하는 건데 그 한 학기 2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의 조는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는 못 하거든요. 대면 지도를 한 학기 2번 하긴 하지만 보통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할 일도 많아서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2번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서 조별로 대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시간이기도 해서 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수업 시간, 공강 시간이 같은 사람들끼리 조를 맞춥니다. 여러분들 대면 지도 시간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공강 시간이 같은 사람들끼리 조를 짜서 한 학기에 2번 대면 지도를 받는데 첫 번째 대면 지도는 여러분들 두 번째 과제, 논평 과제 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조별 대면 지도를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대면 지도가 바로 이제 4차 과제를 위한 개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4차 에세이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쓸지 개요를 짜오면 그걸 가지고 나랑 컨설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하면 좋겠는지, 주제를 바꾸는 게 좋겠는지, 어느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강하는 게 좋겠는지, 또 그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참고 자료가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주는 시간이 두 번째 개요지도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2번 대면 지도를 받는다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해서 총 80점이 이제 과제 점수고 출석이 20%입니다.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렇게 해서 총 80점과 출석 20점. 그래서 우리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시험을 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면 지도 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을 벌충하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중에 수업을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평 과제를 가지고 하는 1차 대면 지도는 아마 중간고사 전후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요 지도를 하는 두 번째 대면 지도는 기말고사 전주 정도에 수업을 대면 지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제를 언제쯤 내는 거냐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각 단계별 수업이 끝난 한 주 후에 과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차 요약 과제라고 하면 이 책에 요약 단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그 연습 문제들 여러분들이 조별로 해보고 그 수업이 끝나고 한 주 후에 받습니다. 근데 1차 요약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류의 글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별 과제로 합니다. 그래서 조별로 한 편의 요약문을 공동으로 작성해서 내면 되는데 그걸로 점수를 평가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개별
거기 이제 공동 과제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이런 뭐 무임승차를 하고 점수를 받아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를 한다면 개별적으로 먼저 요약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모여서 하나의 요약문을 공동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약 단계에서는 수업이 끝나는 주에 개별 요약 과제를 받습니다. 2천자 요약 과제를 받는데 이거는 이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낸 사람, 안 낸 사람을 구별해서 안 낸 사람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 평가는 그 한 주 후에 내는 조별 요약 과제를 가지고, 한 편의 요약 과제를 가지고 조 전체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0점이 나갑니다. 10점짜리가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논평 과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논평단이 끝나고 나면 이거 한 주 후고, 그 다음에 에세이 1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세이 수업 중간에 한번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2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 주 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말고사 끝나는 다음 주 초에 아이캠퍼스로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4번이 진행이 되고요. 대략 또 그것도 시기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1차 요약 과제는 학기 시작해서 한 달 후에서 한 달 반 사이가 될 것이고, 2차 논평 과제는 그래서 한 2달쯤 후가 될 것이고, 3차가 보통 3개월 한 중간쯤, 나 뭐 좀 밀리면 3개월 다 찰 무렵, 그러니까 한 10주차 뭐 이 정도 되겠죠. 빠르면 10주차, 한 12주차까지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차가 바로 이제 16주차에 내는 거죠. 말하자면 15주차 시험 보고 16주차 초에 내는 방식으로 전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대면이면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만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그럴 수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 2주차에 대면 수업을 할 때 궁금한 점 있으면 또 그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강의를 하니 갑자기 목이 잠긴 게 많아서 여러분들 약간 불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